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대한 이 국민 청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여러분들 서명을 해서 좀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요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문을 살펴보고 서명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막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전기하고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주식사기, 뭐 리딩사기 막 이딴 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피해자가 어쨌든 내가 일부러 사기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게 생길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거는 12월 17일까지인데 지금 2% 동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적은 편이죠, 2%면. 근데 요 내용을 좀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법령의 개선 요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서 제2조 2항 돼 있네요. 보면은 대법원 판례에 재화나 용역과 피해자에게 편취된 재산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간주해야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는 바,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팀미션 사기, 로캠, 로맨스캠, 코인 주식 투자 리딩방 피해자들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제도에서 지정 정제 환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사기 범죄는 점점 치밀과 다양화 그리고 진흥화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보이스피싱을 제외하면 전혀 없는 수준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경찰에서 본 개정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사기 방지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을 했으나 행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계류되었다가 폐기가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수많은 피해자들은 인생을 파멸당하고 재정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 지시토록 하여 점점 증가하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법과 금융적 지원을 통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 뭐 청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로맨스캠이나 팀미션 사기 그리고 코인 주식 리딩방의 피해자들은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에 대해서는 투자사기 일반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라고 나오죠.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수법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알바, 팀미션 사기, 그리고 영상 보기 상품 구매 후 상품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로맨스캠하고 코인 주식 리딩방 뭐 등등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진화된 보이스피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피해 사례, 팀미션 사기하고 로캠, 그리고 코인 주식 리딩방 등등등 내용이 나오고, 사기 내용 참고해라.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형평성 문제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오는데, 최근에 좀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나름.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국가가 의무 몰수, 피해자를 돌려준다라고 이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부패 재산 몰수법 개정안 국회가 통과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 보면 국가가 반드시 몰수 추징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서 동일 범죄라도 재판부마다 달랐던 몰수 여부가 통일이 돼서 조직적 세탁 자금으로 피해 구제가 막히던 관행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임의로 몰수 추징을 할 수 없고, 이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서 일관성 논란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이 일반적이어서 범죄와의 직접 연관성을 검사가 끝까지 입증해야 되는 기본 구조도 피해자 보호에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회복을 스스로 기대하기 어려운 특정 사기 범죄에 한해 국가의 몰수 추징을 의무화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봐야 되는 게 함정이 있는 게, 자, 피해자가 회복을 스스로 기대하기 어려운 특정 사기 범죄에 한해라고 나와있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범인이 범행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 금액과 취득 시점으로 봤을 때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크다면 범죄 피해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과세 정보,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서 범죄 수익 추적에 현실적 제약을 보완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런 모양새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전자청원, 이건 제가 그 좌표 따로 남겨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주변 지인들이. 그런 지인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금액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 아닐까요? 물론 저도 저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지금 전혀 없어요. 저희 가족에 해당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아니면 혹시 제가 모르고 파악이 안 된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지금 이 내용, 국민청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느끼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